이 매매법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MAC선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MACD선 같은 경우에는 12의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시그널선은 26의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즉 12, MACD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값을 이용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시그널선 같은 경우엔 장기를 기준으로 두고 단기 값이 장기 값을 데드크로스 했을 때 혹은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의 지점을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MAC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매매든 코인 매매든 뭐 선물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본 지표 중 하나실 텐데 이 MACD의 이름 자체가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라는 뜻을 가진 지표 중 하나입니다. MA, 즉 이동평균선에서 파생이 된 지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동평균선이 많이 벌어져 있냐 혹은 줄어들어 있냐 이 격차를 이용한 게 바로 MACD의 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MACD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보조지표들 대비해서 활용성과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MACD를 모르고 계셨다 혹은 나는 해외 선물 매매에서 MACD를 활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MACD를 공부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자, 일단 MACD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 MACD가 메타트레이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시그널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MACD선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별도로 MACD를 따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내용이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알파팀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에요. 메타트레이더 5는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글로벌한 HTS, MT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권사와 연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으로는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도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MACD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MACD를 활용하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그널선과 MACD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MACD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는 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 히스토그램은 0을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즉 주가가 강세일 때는 빨간 색깔 막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주가가 약세일 때 혹은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이 파란색 막대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토그램이 빨간색 막대에서 파란색 막대로 바뀌는 전환점, 이 전환점이 반등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막대가 빨간 색깔 막대로 바뀌는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그리고 빨간색 막대에서 파란 색깔 막대로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나도 한번 사용해볼까? 와, 이거 굉장히 쉽다. 무조건 히스토그램만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히스토그램의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면 작은 진폭에도 빨간색 막대에서 파란색 막대로 0의 기준점을 계속해서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파동의 구간에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파란색 막대로 바뀌었다. 그럼 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야지 라고 했다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패턴을 만나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스토그램 막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어디까지 파란 색깔로 바뀔지 모르고 언제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단일로 사용하기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번 매매 전략과 함께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MAC선과 시그널선을 교차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일단 흰 색깔로 설정된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로 설정된 선이 MACD 선이고요. 이 매매법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MACD 선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MACD 선 같은 경우에는 12의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시그널 선은 26의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즉 12, MACD 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값을 이용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시그널선 같은 경우엔 장기를 기준으로 두고 단기 값이 장기 값을 데드크로스 했을 때 혹은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의 지점을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즉 이러한 타점에서 차트보다 빠르게 매도 시그널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여 쭉 이렇게 하락을 즐기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 MACD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 전략을 취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략 현재 진입한 자리를 기준으로 한 대략 10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의 매도 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를 응용해서 매수 포지션도 동일하게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이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이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 때 쭉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다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를 익절 타점으로 잡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그널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의 매수뷰가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스토캐스틱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이 매매법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명확하게 시그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든 혹은 내가 손절가나 익절가를 잘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트레이딩 알파팀이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 하나, 이 중요한 포인트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동평균선과 차트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를 볼 때 단순하게 1분봉만 보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죠. 왜 그러냐면 한 번 확실한 타점을 잡을 때는 차트와 보조 지표들에게도 충분히 시간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분봉, 30분봉을 볼 때도 동일하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런 자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분봉 이상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캔들 하나가 생겨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기 분봉에서는 히스토그램이든 MACD든 충분히 차트의 데이터를 해석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는 히스토그램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나오는 지점이 웬만하면 MACD선이 시그널선의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와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장대 음봉과 함께 히스토그램이 빨간색 막대에서 파란색 막대로 전환이 되고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나는 지점, 이러한 지점이 황금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분봉상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데드크로스와 함께 히스토그램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이 지점에서는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쭉 유지해 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많게는 150포인트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까지의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ACD든 보조 지표를 볼 때 단순하게 1분봉에서만 이 매매 전략을 활용할 게 아니라 15분봉, 30분봉 이상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MACD라는 것도 이동평균선이 기인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추세가 나왔을 때는 쭉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그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점에서 MACD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나 다른 보조지표들과 연계해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MACD를 같이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매매법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으로 140만원, 최소 존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5,000원부터 도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